안녕하세요. 강쌤, 오늘은 또 어떤 컨텐츠로 또 이야기를 나눠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이제 자녀로 경건한 세대로서 키우면서 그릇으로 이제 준비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홈스쿨 아니면 가정보육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시나요? 이제 뭐 사회성? 뭐 이런 거 생각나요. 왜냐면 사실 저도 가정보육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돌인데 벌써부터 주변에서 어린이집 안 보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아니, 근데 돌이 됐는데 뭐 벌써부터 뭐 어린이집이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부터 예약을 해놓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나는 가정보육을 할 생각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다들 첫 번째 나오는 반응들이 뭐 그래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애들 사회성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또래랑 같이 있어야 사회성도 좋아질 텐데 엄마랑만 있으면 맞아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딱히 뭐라고 맞아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버무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저한테도 되게 필요한 꼭 들어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그 가정에서 아이들 데리고 있는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다들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맞아요. 또 사회성 어떻게 할래? 사회성 위해서라도 보내야지 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맞아. 그렇다면 사회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예전에 제가 봤던 그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사회성과 사교성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어디 놀이터에 풀어놔도 낯선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서 이제 친해지고 맞아. 이런 것들을 잘하는 아이들을 사회성이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교성이 좋은 것이고 저희가 말하는 이 사회성은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고 둘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상황과 맥락에 맞게 이제 잘 해결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사회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교성은 그냥 뭐 친하게 지낸다는 의미, 그냥 편하게 그렇게 하는데 사회성 뭔가 더 깊은 관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좀 미묘한 차이인 것 같긴 한데. 사교성은 가벼운 느낌이죠. 이렇게 다가가기가 이제 어려움 없이 다가가는 거. 근데 이런 부분도 사교성이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사회성이 좀 높아질 가능성도 있기도 해요. 사실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사회성은 정말 이 관계 안에서,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더 높은 언니, 오빠들을 만났을 때도 질적으로 더 좋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나 능력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회성은 오히려 진짜 이렇게 또래만의 관계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게 될 수 있겠네요. 왜냐면 어린이집 보내려는 이유들이 친구들이랑 관계 때문에 사실 더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면 사회성을 배울 수 있다. 아닙니다. 사실은 개념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니고 오히려 사회성은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 배우는 거. 그 삐뽀삐뽀 쓰신 그 하정훈 선생님께서도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곳에선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롤모델이 없다. 근데 사실 어린이집에 보내면 꼬집는 거, 씨라! 막 이런 거 금방 배워서 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 또래 안에서는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롤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 안에서는 오히려 안정되고 일관성 있는 그 관계를 통해서 롤모델인 부모를 보고 이제 그것들을 습득해 나가는 거죠. 부모가 롤모델이 된다는 게 굉장히 와닿네요. 최고죠. 이곳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엄마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부모가 이런 건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 주는 것이란다 라는 사랑이 담긴 그런 언어들과 표현으로 이제 사실 배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 어린이집에서 눈치가 빨라지는 거죠. 눈치가 빨라져요. 안 그래도 이제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어요. 주변에서 롤모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잖아. 아이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교사 생활을 해봐서도 알고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항상 바라는 건 오늘은 어떤 일이 안 터졌으면 좋겠다. 오늘 아이들의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아이들이 잘 놀아주는 날은 너무 좋아요. 특히 요새는 이제 자유 영역 활동들이 이제 많아지면은 거기서 서로 이제 막 서로 주고 뺏고 뭐 밀고 덩치 큰 애들은 또 이제 말이 안 되죠. 어린이집에서 말이 안 되는 애들이 이제 힘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이를 당한 애는 살아나기 위해서 자기도 힘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계속 당하는 애 엄마도 집에서 속상하니까 야 너도 가서 때리고 와. 왜 맞고만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정말 디테일하게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주지 못할 뿐더러 어느 정도 문제 있는 아이들만 이제 파악을 해서 그 아이만 좀 조심하게 이해해줘 막 이러면서 이러기도 양보를 유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말을 안 하고 내성적인 아이들이 그런 곳에서는 오히려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손이 덜 가고 손이 덜 가기 때문에 저 아이는 항상 잘해주는 아이 마음으로는 너무 고맙지만 사실은 뭔가 지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막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는 않죠. 하긴 선생님이 1대1 교육이 아니라 그럼요. 그 한 선생님의 많게는 10명 뭐 이렇게까지 가니까 사실 힘들 것 같긴 해요. 뭐 교육을 배울 수는 있어요. 뭔가를 한번 해보고 뭔가 그림 미술 같은 걸 처음 해보고 막 이런 것들을 선생님의 그 가르치는 기능 안에서 배울 수는 있으나 이제 그 깊이 있는 사회성을 배우기에는 시간도 짧고 너무 할 일도 많고 환경적으로 여의치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린이집 안 보내면 사회성이 떨어진다?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사회성이 떨어진다? 네, 아닙니다. 오히려